여러분, 오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냉장고에 레몬 있으신가요? 아니면 레몬즙 한 병이라도 있으신가요? 그걸 매일 드시고 있진 않으신가요? 혹시 드시고 계신다면 지금 이 영상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드시고 계시지 않은 분이라면 오늘 영상 끝나고 바로 장 보러 나가시게 될 겁니다. 저희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내과협력 연구팀에서 접하게 된 자료가 있는데요. 레몬물을 하루 한 잔씩 12주만 마셨더니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던 수축기 혈압 수치가 의미 있게 낮아졌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레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절반밖에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잠깐요. 레몬이 시큼해서 피하셨던 분들 계시죠? 아니면 레몬은 젊은 사람들이나 먹는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레몬이 산성이라서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생각이 다 틀렸습니다. 오늘 그 오해 하나하나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60대, 70대 분들에게 레몬이 왜 특별히 더 중요한지, 거기다가 어떻게 드셔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바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자, 시작해 봅시다. 우선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레몬은 산성이라서 몸을 산성으로 만든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꽤 많으세요. 레몬이 시잖아요. 수소이온 농도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산성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거 완전히 반대입니다. 레몬이 입안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산성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소화되고 대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체내에서 분해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탄산기로 변해서 혈액을 오히려 알칼리화 시킵니다. 그래서 레몬은 몸을 산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산성화된 혈액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레몬을 먹고 속이 쓰리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공복에 너무 많이 드셨을 때 위장이 자극을 받으신 거예요. 이건 레몬이 몸을 산성으로 만들어서가 아니라 공복 위장에 직접적인 산 자극이 가해진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주의사항에서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오해가 풀리셨나요? 레몬은 몸을 산성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 레몬이 그냥 비타민C 음료지 뭐. 맞아요. 비타민C 맞습니다. 레몬 하나면 하루 필요한 비타민C의 약 88%를 충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비타민C 하나만이 아닙니다. 레몬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맛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성분이에요. 레몬은 귤보다 구연산이 6배 많고 사과보다는 무려 300배가 많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구연산이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세포 안에는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긴 한데요. 시트르산 회로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세포가 밥을 먹고 에너지를 만드는 회로예요. 이 회로가 잘 돌아가야 온몸에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시트르산 회로의 핵심 재료가 바로 구연산입니다. 구연산이 충분해야 이 에너지 공장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대한약사저널 최신 자료에서도 밝혔습니다만 구연산이 시트르산 회로를 활성화시켜서 세포에서 에너지 분자, 즉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로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몸이 자주 피곤하세요? 오전에 일어나기 힘드시고 오후만 되면 노곤해지시죠? 그게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에너지 대사 효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효율을 다시 높여주는 게 바로 구연산입니다. 예전에는 피로는 젖산이 쌓여서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다르게 봅니다. 젖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대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구연산이 이 대사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지금 67세이신 박희자 할머니라고 전주에서 오랫동안 작은 식당을 하신 분인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청소하고 나면 허리도 아프고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어요. 오래 서 있으면 다리도 저리고요. 그분이 레몬물을 시작하신 지 한 달이 됐을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제가 요즘 아침에 더 잘 일어나지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요? 기분 탓이 아닙니다. 구연산이 세포 에너지 대사를 도운 겁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레몬은 혈압에 좀 좋다는데 뭐 그 정도지? 아니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일본 사포로 푸드앤비버리지와 대학 연구팀의 임상 연구에서 하루 레몬 주스 30ml를 12주 동안 섭취한 분들의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위에 있는 혈압 숫자가 의미 있게 낮아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섭취를 멈추고 4주가 지나자 혈압이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레몬물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한 달 마시고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드릴게요. 자몽은 혈압약이랑 상호작용이 있어서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레몬은 다릅니다. 레몬은 현재까지 혈압약과의 상호작용이 보고된 게 없습니다. 다만 이뇨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수분 섭취량에 대해 담당 선생님과 미리 상담하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약 드신다고 레몬물로 약을 대체하시면 안 됩니다. 보조적으로 함께 활용하시는 겁니다. 구연산이 혈액 흐름을 부드럽게 해주고 레몬에 들어있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식품입니다. 식품으로서의 역할을 아셔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혈당에도 좋다는데 당뇨 있으면 어차피 못 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한당뇨병학회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식사 요령 중 하나로 레몬즙이나 식초를 자주 이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임상 연구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물 150ml에 레몬즙 30g을 넣어서 밥 드시기 직전에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확실히 완만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레몬의 구연산과 폴리페놀이 소화 속도를 조절해서 혈당이 갑자기 튀어오르는 걸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레몬 한 개의 당분은 약 2g밖에 안 됩니다. 다른 과일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도 레몬즙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혈당이 높으시거나 인슐린 치료 중이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드세요.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밥 드시기 전에 레몬물 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150ml 물에 레몬즙 한 큰 숟가락 약 15g에서 30g 넣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건 많이들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레몬에는 에리오시트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레몬과 라임에만 특별히 많이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오렌지에도 자몽에도 거의 없습니다. 오직 레몬과 라임에만 있어요. 이 에리오시트린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나쁜 콜레스테롤,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것을 낮추고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도 막아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신경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혈액 검사할 때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숫자 보시잖아요. 레몬에 이런 성분이 있다는 걸 모르고 계셨던 분이 많으실 겁니다. 과즙에도 들어있지만 껍질에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껍질 100g에 200mg, 과즙 100ml에는 20mg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국산 레몬을 구입하셔서 껍질째 잘 씻어서 물에 우려 드시면 더 많은 에리오시트린을 드실 수 있습니다. 수입 레몬은 껍질에 왁스나 방부제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껍질째 드실 거면 국산을 고르세요. 여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이건 60대 이상 분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치아 걱정되시나요? 잇몸이 자주 붓고 양치할 때 피가 나고 음식 씹을 때 불편하신 분들 계시죠? 그 원인 중 하나가 구강건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에서 3명 중 1명 정도가 입이 마르는 증상, 소위 구강건조증을 경험하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침이 줄면 어떻게 됩니까? 세균이 늘어납니다. 충치가 생기고 잇몸 염증이 오고 입냄새도 심해집니다. 여기서 레몬이 등장합니다. 구마대학 연구팀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물만으로 입을 헹구는 것과 레몬즙을 탄 물로 헹구는 것을 비교했는데요. 레몬물로 헹군 쪽에서 타액 분비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레몬의 신맛 자체가 타액선을 자극해서
침 분비를 늘리는 겁니다. 레몬물 드시면서 입속이 개운해지는 느낌 혹시 경험하신 분 계세요? 그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있어요. 레몬물을 마신 직후에 바로 양치하시면 안 됩니다. 산성 음료 후에는 치아 표면이 잠깐 연화됩니다. 이 상태에서 양치하면 치아를 오히려 다칠 수 있어요. 레몬물 드신 후 물로 입을 한번 헹구시고 30분 정도 기다리신 다음에 양치하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7번째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계십니다.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 보충제 열심히 드시는 분들이요. 칼슘 보충제 드시는 분이 아주 많으세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 골다공증 예방하려고 매일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칼슘은 흡수가 되게 어려운 영양소입니다. 성인 기준으로 먹어도 25에서 30%밖에 흡수가 안 됩니다. 나이 들수록 이 흡수율은 더 떨어지고요. 그러면 나머지 70에서 75%는 그냥 몸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잖아요. 비싼 칼슘 보충제를 먹어도 대부분이 흡수가 안 된다는 게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바로 이때 구연산이 도와줍니다. 구연산에는 킬레이트 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칼슘을 붙잡아서 몸에서 흡수가 잘 되도록 안내해 주는 겁니다. 우리 칼슘과 구연산이 만나면 흡수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포로 푸드앤비버리지와 현립히로시마대학 현립병원 공동연구에서는 중고령자 44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칼슘 350mg에 레몬즙 30ml를 함께 6개월 동안 드셨더니 골밀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뼈를 분해하는 세포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즉, 레몬과 함께 칼슘을 드시면 효과가 더 좋다는 겁니다. 지금 칼슘 보충제 드시는 분들 앞으로는 레몬즙과 함께 드세요. 보충제를 물에 타실 때 레몬즙을 작은 숟가락으로 한 스푼 넣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요, 여기서 하나 더. 레몬의 구연산은 신장결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국립신장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레몬 농축액을 100ml에서 125ml 정도 드시면 소변의 구연산염 수치가 올라가면서 결석이 형성되는 걸 막는다고 합니다. 신장결석으로 고생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 주목하실 내용이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신부전이나 신부전이 있으신 분은 수분 섭취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까 레몬물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선생님과 상담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레몬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풀고 또 새로운 사실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어떻게 드셔야 가장 효과적인가? 첫째, 하루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레몬즙 기준으로 하루 약 30ml입니다. 큰 숟가락으로 2스푼 정도예요. 이것을 물 한 잔 약 150ml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이게 임상연구에서 혈압, 혈당 효과를 확인한 기본량입니다. 더 많이 드신다고 더 좋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위장에 부담이 됩니다. 30ml 2스푼을 기억해 주세요. 둘째, 언제 드셔야 할까요? 아침이 가장 좋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레몬에는 리모넨이라는 향기 성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 향을 맡으면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잠에서 깨어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식사 직전에 드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연구처럼 식사 30분 전에서 직전에 드시면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다만 공복에 드셨을 때 속이 쓰리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가볍게 뭔가 드신 다음에 드시거나 식사와 함께 드세요. 셋째, 생레몬이 좋을까요? 시판 레몬즙이 좋을까요? 이거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혈압이나 혈당 관리가 목적이라면 시판 100% 레몬즙도 충분합니다. 구연산은 가열이나 농축 과정에서도 잘 남아 있거든요. 껍질에 에리오시트린까지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국산 생레몬을 구입해서 껍질째 물에 잘라 넣으시거나 껍질 부분을 잘 씻어서 갈아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시판 레몬즙을 고르실 때는 농축 환원보다는 스트레이트 레몬즙을 고르시는 게 풍미나 비타민 보존에 유리합니다. 개봉 후에는 일주일에서 2주 안에 드세요. 그 이상 되면 냉동해서 얼음틀에 소분해 두시면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몬의 기본 활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레몬의 효과 몇 가지 기억하고 계시죠? 혈압에 도움이 되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구강 건강을 지키고,
칼슘 흡수를 높여서 뼈를 지키는 것까지. 거기다가 에리오시트린이 콜레스테롤도 관리해주고 구연산이 우리 몸의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고 했죠. 이게 다 레몬 하나에 들어있는 겁니다. 비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아요. 자, 이제 조금 더 실용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레몬을 이렇게 드셔보세요. 훨씬 효과가 좋고 또 맛도 더 좋아집니다. 먼저 레몬 간장입니다. 이게 의외의 조합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포카레몬에서도 권장하는 활용법입니다. 후생노동성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 7할 이상이 짠맛을 과다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본 얘기지만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죠. 짠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싱겁게 먹으라고 하면 맛이 없어서 못 드신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여기서 레몬이 해결책이 됩니다. 레몬의 산미가 짠맛을 증폭시켜줍니다. 같은 양의 간장을 써도 레몬즙을 넣으면 훨씬 짠맛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간장량을 줄여도 맛이 살아있어요. 이게 감염, 즉 소금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간장과 레몬즙을 1대1로 섞으면 끝입니다. 이걸 나물 무치실 때, 두부 위에 뿌리실 때, 생선구이에 찍으실 때 쓰세요. 짠맛은 살아있고 소금은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탄산수와 레몬 조합입니다. 탄산수에 레몬즙 한 큰술을 넣으면 천연 탄산 음료가 됩니다. 요즘 청량음료 드시고 싶을 때 또는 맥주 대신 드시고 싶을 때 이렇게 드시면 아주 좋아요.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식사 직전에 이 탄산 레몬수 한 잔 드셔보세요. 탄산이 포만감을 먼저 채워주고 레몬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 주스와 레몬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심혈관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고 가발하는 성분은 혈관이 수축하는 걸 막아줍니다. 리코핀은 강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을 지켜줘요. 여기에 레몬의 구연산과 칼륨이 더해지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만드는 방법은 무염 토마토 주스 100ml에 탄산수 100ml를 넣으세요. 거기에 레몬즙을 작은 숟가락으로 한 스푼 넣으시면 됩니다. 토마토의 농도가 탄산수로 가벼워지고 레몬의 산미로 훨씬 마시기 좋아집니다. 카고메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 주스는 아침에 드실 때 리코핀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 레몬 탄산 음료는 아침 식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혈압이 걱정되시거나 심혈관이 걱정되시는 분들, 특히 아침마다 이걸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레몬을 어떻게 꾸준히 드실 수 있는가, 그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 주의입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은 레몬즙을 작은 숟가락으로 딱 하나만 물에 타서 드세요. 위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속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식사 중에 드시거나 식후에 드세요. 절대로 억지로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두 번째 주부터입니다. 양을 조금씩 늘려서 큰 숟가락 하나 약 15g으로 맞춰가세요. 이때쯤 되면 입이 개운해지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아침에 레몬물 마시고 나서 입이 상쾌한 거 느끼시면 그게 타액 분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달이 됐을 때입니다. 이쯤에서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처음 시작하기 전 수치와 비교해 보시는 겁니다. 변화가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석 달에서 6달이 됐을 때입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되셔서 칼슘 보충제 드시는 분들은 이 시점에서 골밀도 검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꾸준히 레몬과 함께 칼슘을 드셨다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게 레몬을 드시면서 어떤 변화를 기대하실 수 있는지 보여드리는 실용적인 타임라인입니다. 물론 모든 분이 동일한 효과를 경험하시는 건 아닙니다. 현재 건강 상태, 다른 질환의 유무, 생활 습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아까 레몬물의 효과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잠깐 실제 사례들을 더 말씀드릴게요. 이걸 들으시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저희가 접하게 되는 분들 중에 레몬물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몇 분의 이야기를 나눠드릴게요. 인천에 사시는 김복순 할머니 72세이신데요. 남편분을 간병하시면서 오래 서 계시다 보니 다리 부종이 심하셨어요. 발목이 자주 퉁퉁 부었고 신발이 잘 안 들어갈 때도 있었다고 하세요. 혈압도 약간 높은 편이셨고요. 할머니가 레몬, 토마토, 탄산수를 매일 아침에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토마토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하고 레몬의 칼륨까지 더해지니까요.
석 달이 지났을 때 발목 부기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신발이 편해졌어요 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다음은 대전에 사시는 조종만 할아버지 71세이신데요. 퇴직하신 후 몸이 자주 피곤하셨고 오후에 낮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다고 하셨어요. 검진해서 간 수치가 살짝 높게 나왔고요. 할아버지가 레몬 간장을 매일 식사에 활용하시면서 그리고 아침에 레몬물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2달 후에 말씀하시길 요즘 오전에 좀 더 맑은 것 같아요. 에너지 대사가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이순희 할머니 68세이신데요.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약을 드시면서도 아침에 혈압을 재면 수치가 들쭉날쭉해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특히 짜게 드시는 습관 때문에 혈압 관리가 쉽지 않으셨고요. 할머니가 레몬 간장으로 반찬간을 맞추기 시작하셨어요. 간장을 반으로 줄이고 레몬즙을 넣으니까 짠맛이 줄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침마다 레몬물 한 잔을 마시셨어요. 2달 후 혈압 수치가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약은 계속 드시고 계시고 담당 선생님도 이 습관을 긍정적으로 보셨다고 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복잡하지 않은 습관 하나를 꾸준히 유지하셨다는 겁니다. 비싼 영양제를 새로 사신 게 아니에요.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레몬즙 하나로 기존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신 겁니다. 우리 세대는요, 한두 가지를 꾸준히 지키는데 탁월한 세대입니다. 복잡한 방법 필요 없어요. 단순한 것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이제 레몬물을 더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C와 피부 이야기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지고 우리가 잡티가 생기고 주름이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한피부미용학회에서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피부 노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활성산소입니다. 햇빛을 받을 때, 공기 중에 오염물질을 마실 때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요. 이 활성산소가 피부 세포를 공격해서 피부를 늙게 만드는 겁니다.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바로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레몬 하나에 하루 권장 비타민C의 88%가 들어있을 만큼 비타민C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에리오시트린을 포함한 여러 폴리페놀 성분들도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외부에서 비싼 크림 바르는 것보다 안에서 항산화 성분을 꾸준히 공급해주는 게 우리 피부 건강의 기본입니다. 레몬은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돕는다는 거 아시나요? 콜라겐은 피부 탄력을 만들어주는 단백질이에요. 나이가 들면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늘어지는데 비타민C가 콜라겐 생성을 도와줍니다. 손녀들이 피부과에서 비타민C 주사 맞는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는 레몬으로 드시면 됩니다. 우리 세대가 자식들한테 피부가 좋아 보이네 소리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레몬이 그 비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레몬과 계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시죠? 땀을 많이 흘리면 수분뿐만 아니라 미네랄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이때 레몬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서 드시면 자연스러운 전해질 보충이 됩니다. 비싼 스포츠 음료 사실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레몬물 한 잔이면 됩니다. 겨울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이죠. 감기 자주 걸리시는 분들 올겨울에는 레몬물을 드셔보세요. 비타민C가 점막을 강화해줘서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걸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완전히 막아준다는 건 아니지만 점막이 튼튼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봄, 가을에는 야외 활동이 많으시죠? 요즘은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도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에 레몬물 한 잔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산화 스트레스를 내부에서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고 레몬물도 드시면 안팎으로 지키는 겁니다. 레몬 하나가 사계절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자, 오늘 영상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몬을 올바르게 선택하시고 보관하시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생레몬을 구매하실 때입니다. 껍질에 윤기가 흐르고 손으로 들었을 때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을 고르세요. 묵직할수록 과즙이 많습니다. 껍질에 주름이 많거나 물렁물렁한 건요, 수분이 빠진 겁니다. 껍질째 드실 거면 국산을 고르세요. 국산 레몬은 무농약 또는 저농약 인증을 받은 제품이 많습니다. 수입 레몬을 구입하셨다면 베이킹 소다로 껍질을 꼼꼼히 닦고 흐르는 물에 씻으신 후에 사용하세요. 냉장 보관하시면 2주 정도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시판 레몬즙을 사실 때입니다. 성분표에 100% 레몬즙 또는 레몬 농축액만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세요. 설탕, 합성향료, 방부제가 들어간 레모네이드 음료와 혼동하지 마세요. 스트레이트 착즙 레몬즙이 가장 좋지만 농축 환원 제품도 구연산은 충분히 남아있으니 혈압, 혈당 목적으로는 충분합니다. 개봉한 후에는 냉장에서 일주일에서 2주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 못 드실 것 같으시면 얼음틀에 소분해서 냉동해 두시면 오래 두고 쓰실 수 있어요. 레몬즙 큐브 하나씩 꺼내서 쓰시면 편리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몬과 함께 드시면 더 좋은 음식들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꿀과 레몬의 조합 아시죠? 이게 단순히 맛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꿀에는 천연 항균 성분이 있습니다. 레몬의 비타민C와 꿀의 항균 작용이 만나면 특히 목이 간지럽거나 약간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레몬즙 한 큰술과 꿀 한 작은 술을 타서 드시면 목이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을 조심하셔야 되니까 그런 분들은 꿀 없이 레몬만 드세요. 생강과 레몬도 잘 마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액순환을 돕고 항염작용을 합니다. 레몬과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요즘 날씨가 차가울 때 따뜻한 레몬 생강차 한 잔이 얼마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지 아세요?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께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3분 정도 우려내세요. 거기에 레몬즙을 큰 숟가락으로 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꿀도 조금 넣으시면 더 마시기 좋고요. 이렇게 계절마다 상황마다 레몬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60대, 70대 분들이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젊었을 때는 뭘 먹어도 잘 소화됐는데 지금은 조금만 과식해도 더부룩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다음날까지 속이 안 좋으신 분들 계시죠? 이때도 레몬이 도움이 됩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레몬의 구연산이 소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식사 전에 레몬물 한 잔이 소화를 미리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위산이 너무 많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반대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그리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침에 레몬물 한 잔을 따뜻하게 드시면 장 운동이 자극됩니다. 미지근한 물에 레몬즙을 타서 천천히 드세요. 이게 아침 배변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면역력 이야기도 빠질 수 없어요. 우리 나이가 되면 우리 면역 기능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도 더 잘 걸리고 걸리면 낫는데도 더 오래 걸려요. 레몬의 비타민C는 점막세포를 강화해서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어렵게 해줍니다. 완벽한 예방책은 아니지만 매일 레몬물을 드시는 것이 면역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러 왔을 때 할머니,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시는데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지 않으세요? 할아버지, 요즘 몸이 좋아지셨어요? 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세대는 자식들에게 뭔가 해주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우리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계시는 게 자식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레몬즙 한 병 마트에서 사오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물 한 잔에 레몬즙 2숟가락, 이것 하나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습관이 되면 여러분의 혈관이 더 부드러워지고 혈당이 더 안정되고 뼈가 더 튼튼해지고 우리 아침이 조금 더 개운해질 겁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손주들 곁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습관 하나가 그 길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레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레몬물을 드신다고 하면 주변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레몬 그거 비타민 음료잖아. 뭐 그렇게까지 신경 써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배우신 걸 말씀해 주세요. 비타민C만이 아닙니다. 구연산이 우리 세포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에리오시트린이 콜레스테롤을 잡아주고 킬레이트 작용으로 칼슘 흡수를 돕고 소변 구연산염 증가로 신장 결석까지 막아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게 많아야 합니다. 우리 건강 정보를 제대로 알고 계셔야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필요한 것을 챙기실 수 있어요. 이쯤에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지금 자신의 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몸이 무거우신가요? 허리가 자주 아프고 무릎이 시린가요? 식후에 혈당이 걱정되시나요? 혈압 수치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손발이 붓거나 저리는 분들도 계시고 잇몸이 약해지셨다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중에서 해당되시는 분이 하나라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레몬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해요. 레몬은 음식입니다. 약이 아닙니다. 지금 드시는 약이 있으시다면 절대 멈추지 마시고 레몬을 추가적으로 드시는 거예요. 모든 만성질환은 전문 선생님 지도하에 관리하셔야 합니다. 레몬은 그 과정에서 도움을 드리는 식품입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나이가 되면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귀찮게 느껴지실 때도 있어요. 그거 이해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레몬즙 한 병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마트에서 1,000원대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이걸 한 달 드시는데 드는 비용이 비싼 영양제 하루치 가격도 안 됩니다. 돈 많이 안 들고 복잡하지도 않고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것, 이런 게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도 우리가 이겨냈고 힘든 시절도 이겨냈어요. 그 강인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그 강인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거창할 필요 없어요. 작지만 꾸준하게,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레몬물 한 잔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들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아침에 레몬물 한 잔부터 시작하세요. 그게 자리를 잡으면 레몬 간장을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레몬 음료도 도전해 보시고 우리 함께 하나씩 천천히, 그게 진짜 건강한 생활입니다. 자, 이제 주의사항과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레몬물 마시다가 속이 쓰린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이건 레몬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공복에 드셨을 때 위산이 이미 분비된 상태에서 레몬의 산 성분이 더 자극을 주는 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가볍게 뭔가 드신 후에 드세요. 또는 물을 조금 더 희석해서 드셔도 됩니다. 레몬즙 30ml를 200ml에서 250ml 물에 타서 드시면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레몬물이 치아를 상하게 한다는데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지키실 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레몬물 드신 후에는 바로 양치하지 마시고 물로 입을 한번 헹구시고 30분 후에 양치하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식도 역류가 있는데 드셔도 될까요?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레몬물이 불편함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드시기 전에 소화기 담당 선생님과 상담해 주세요. 네 번째입니다. 당뇨약 드시는데 드셔도 될까요? 레몬즙 자체는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약을 대체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매우 낮은 혈당을 유지 중이신 분은 공복 혈당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다섯 번째입니다. 레몬즙 어디서 사야 하나요? 우리 마트에서 파는 100% 레몬즙이면 됩니다. 성분표에 레몬즙 100%인지 확인하시고 설탕이 들어간 레모네이드나 레모네이드는 아닙니다. 순수한 레몬즙이어야 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레몬, 우리가 몰랐던 진짜 이야기. 레몬이 몸을 산성으로 만든다는 건 오해입니다. 오히려 체내에서 알칼리성으로 작용해서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하고 혈액 환경을 개선합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우리 세포 안의 에너지 공장인 시트르산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자주 피곤하시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신 분들, 이게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ml 큰 숟가락 2스푼을 물 한 잔에 타서 꾸준히 12주 이상 드시면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혈압약과 상호작용은 없지만 드시기 전에 담당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보세요. 밥 드시기 직전에 레몬물 한 잔은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대한당뇨병 학회도 권고하는 방법입니다. 레몬에만 들어있는 에리오시트린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중성지방을 억제합니다. 칼슘 보충제 드시는 분들 레몬즙과 함께 드세요. 구연산의 킬레이트 작용으로 칼슘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칼슘 드실 때, 간장에 넣으실 때, 탄산수에 넣으실 때, 토마토 주스에 넣으실 때, 레몬은 우리 일상 어디에나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배운 90일 타임라인 기억하시죠? 처음 일주일은 천천히 시작하시고 한 달 후에는 혈압 혈당 체크하시고 석 달에서 6달 후에는 뼈 건강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려면 우리에게 건강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작은 것부터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레몬물 한 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관을, 뼈를, 그리고 에너지를 지켜드릴 겁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혈압이나 혈당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지인분의 건강을 위해 알려드리는 것, 그게 진짜 효도이고 우정입니다. 댓글에 오늘 처음 레몬물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면 남겨주세요. 함께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레몬즙 한 방울, 작지만 몸을 바꾸는 기적 같은 습관. 오늘부터 우리 함께 시작합시다.